자, 이제 273페이지에서 중개 보수가 두 문제가 나오고요.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중개 보수.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필요한 거 몇 가지만 보면요. 27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계공은 상인이에요. 계공은 상인. 전문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명시적인 보수 약정 없어도 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하고 돈 얘기를 안 했어. 돈 얘기를. 중개 보수 얘기를. 그래도 받을 수가 있다.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돈 얘기 안 했어도. 만약에 돈을 안 받겠다고 하면 그때는 중개 의뢰인이 안 줘도 돼요. 무상의 중개 가능하지만 돈 얘기 안 했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거다. 명시적인 보수 약정이 없어도. 그게 동그라미 2번인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와 보면 동그라미 4번은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거. 자, 무등록으로 중개업했대요. 돈 받을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3학년 3반 제재를 받고 그 사람은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무등록으로 중개업한 사람은. 근데 우연한 기회에 1회만 중개했으면 그때는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를 봐야 돼. 3학년 3반 제재를 받을 때만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무효여서 돈 달라고 못해요. 제재를 받으면. 근데 어쩌다가 한 번 중개한 건 제재를 안 받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제재를 안 받으니까.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 밑에 있는 판례가 그거예요. 1번 판례는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돈 달라고 못하는 거고 2번 판례는 제재를 안 받으니까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판례랑 2번 판례의 차이점이 무등록 중개업으로 제재를 받나 안 받나. 1번은 제재를 받는 거다. 3학년 3반. 2번은 어쩌다가 한 번 하는 거니까 제재를 안 받는다. 이거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75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 중개보수청구권 발생요건. 발생요건은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중개계약 체결 시에 이미 발생을 한대요. 시작 단계에서 중개 의뢰인이 부동산에 물건 내놨어요. 그때 이미 계공은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바로 달라고 해봤자 안 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물건 맡겼다고 바로 돈 내놔. 안 주지. 성금 내놔. 욕만 뒤지게 먹지 그거. 그럼 언제? 거래계약 체결시키고 매매, 임대차를 체결시키고 나서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중개 완성을 정지 조건으로 중개계약 체결 시에 발생한다. 정지 조건부 채권 이렇게 불러요. 중개 완성, 매매, 임대차가 체결되는 거를 조건으로 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게 이제 불확실하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인 거지. 정지 조건부 채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미 발생은 이미 한다라는 거. 언제? 시작 단계에서 중개계약 체결하면 이미 발생한다. 달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달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만. 판례 밑에 양가로 3번 행사 요건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거래 행위가 성립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가 완성돼야 한다. 매매 임대차가 체결돼야 행사한다고요. 중개계약 체결했다고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아까. 정지조건부 채권. 그래서 양가로 3번의 동그라미 1번이 같이 이어지는 거죠. 거래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그래야만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계공이 되게 열심히 했어. 중개 행위를. 근데 꽝 났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꽝이지 뭐. 그건 꽝인데.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꽝 나면 그냥 많은 거야. 조금 주겠지. 안 준다고. 꽝 나면 많은 거예요 그냥. 그거 주의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76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그러니까 뭐만 잘 보면 되냐면 아까 27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밑에 있는 판례, 274페이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4번 밑에 있는 판례, 그 판례 두 가지 그 내용들 그거랑 그리고 276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소멸만 잘 보면 된다고. 소멸해서 동그라미 1번만. 나머지 내용들은 안 보셔도 무관해요. 276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소멸해서 동그라미 1번. 언제 소멸하냐면 계공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그때 소멸.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개공이 고의 또는 과실, 귀책 사유, 잘못으로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 꽉 난 거야. 그때 소멸. 질문.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줘서 이행지체에서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매수인이 중도금 안 줘서. 그러면 중개보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왜? 개공 잘못이 아니잖아. 계약이 해제가 됐지만 매수인 잘못으로 해제가 된 거잖아요. 받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실제로 받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 그게. 계약이 해제가 돼서 막 싸우고 있는데 지금 돈 내놔. 차마 말이 안 떨어진다고. 근데 받을 수 있다고. 법에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다른 거 이제. 개공이 중개사고 쳤어요. 개공이 중개사고 쳤는데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사고 쳤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있다고. 계약은 꽝이 안 났잖아. 계약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만 받을 수 없는 거냐면 개공 잘못으로 계약이 꽝 났을 때 그때만 못 받는다. 가끔 모의고사에 이렇게 나오네. 개공 경과실로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개공이 경과실이 있대. 그걸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오, 맞다. 경과실 잘못이 있잖아. 경과실도 과실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고의 또는 과실. 과실에 중과실, 경과실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경과실을 오해하면 안 돼. 가벼운 실수겠지. 그게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야. 경과실은. 중과실은 심한 잘못인 게 맞아요. 무거운 과실. 근데 경과실은 가벼운 과실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하는 실수를 말해요. 경과실도 어쨌거나 잘못이 있는 거잖아. 실수했잖아요. 잘못이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면 되겠다. 됐고. 그 다음 277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법조문이어서 문제가 나오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약정이 없으면 거기 동그라미 1번 원칙 보세요. 원칙은 약정. 약정이 우선해. 약정이 보통 없어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지급이. CF하고 적어놔야 돼. CF.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 얘는 약정이 없으면 얘도 약정이 우선하지만 약정이 없을 때 약정이 없다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기한일.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기한일.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하고 법원에서 돈 내는 기한을 알려주거든요. 언제까지 돈 내. 그럼 그 날짜에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대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양가로 6번은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거고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하겠다. 중개보수는 매도인 매수인 각각 받는 거예요. 물론 중개계약을 매도인과만 체결했대요. 그럼 매도인에게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중개 시에 자기 중개의뢰인에게 받으면 된다고. 양쪽으로 중개계약 체결하면 양타 친 거잖아. 이쪽도 받고 이쪽도 받고. 짭짤한 거. 다음 페이지 실비는 비용 상대방이 정해져 있죠. 니은은 아까 봤던 거네. 278페이지 동그라미 2번 실비에서 니은은 별표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 누구에게? 돈 맡긴 사람에게. 취득의뢰인, 매수인, 임차인 이 사람들이 돈을 맡겼다고요. 돈 맡긴 취득의뢰인에게 비용 청구할 수 있고 그럼 기억은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 때 본 거예요. 이전 의뢰인, 집주인에게. 상대방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 비용은 상대방이 정해져 있어요. 니은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랑 실비 한도인데 설명을 드려볼게 이제 여기서부터. 규제의 강도를 아셔야 되죠. 두 가지 비교해서 뭐가 규제가 센가. 우리는 주택 그리고 주택 외 이렇게 나누고 주택 외에는 토지, 상가, 공장 다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주택이 규제가 세겠다. 의식주 꼭 필요한 거잖아. 정부가 규제할 때 부동산 대책 나오면 다 주택이잖아요. 주택 규제가 세야 되니까. 그리고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자치법이에요. 서울특별시 조례, 경기도 조례. 그리고 협의. 협의는 규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그거잖아.
당연히 법으로 규제하는 게 규제가 세겠다. 짝꿍이 맞아야겠네. 주택일 때 조례, 주택 외에서 협의, 이렇게 짝꿍이 맞아야 된다고. 짝꿍이 바뀌면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주택 외인데 조례, X. 주택 외인데 조례가 보이면 안 돼요. 이렇게 짝꿍이 연결되면 안 맞잖아. 주택 외에는 협의 이렇게 돼야지. 그죠? 그리고 주택은 규제가 세서 세분화가 돼 있어요. 임대차 등. 전세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매매교환. 매매교환 하나의 세트예요. 뭐만 이렇게 되어 있다? 주택만. 상가는 이런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주택만 이런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고, 왜 그러냐면 주택은 규제가 세야 되니까. 주택은 세밀하게 규제가 들어가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도 어느 게 규제가 세 보여요? 주택 임대차. 서민들이 월세를 사는 걸 더 규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민들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주택 임대차가 규제가 세고, 요율 0.8%, 0.9% 이렇게. 당연히 얘가 더 규제가 세요. 왜? 덜 받는 게 규제가 세. 조금 받잖아요. 누구를 규제하는 건데? 개공. 개공이 규제를 받다 보니까 조금 받잖아. 0.8%. 그래서 짝꿍이 이렇게 연결되어야죠. 주택 임대차 0.8%, 주택 매매교환 0.9%. 상가는 이런 세분화도 안 돼 있어. 0.9%. 매매건 임대차건 상가는. 주택만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고 주택 임대차 0.8%, 주택 매매교환 0.9%. 주의사항. 자, 0.8%, 0.9% 이거 실제로 우리가 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한도야. 한도. 한도를 물어보면 0.8%, 0.9%. 실제로 받는 거는 뭘 봐야 돼요? 조례. 주택일 때는 무조건 다 조례를 봐야 돼요. 얘도 조례. 조례로 실제로 받는 거는 훅 낮춰놓고 있다고. 0.4,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실제로 받는 거는 조례. 그래서 주택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시험지에 조례가 나와 있어요. 찾아서 곱하면 돼, 요율을. 주택일 때는. 0.8, 0.9는 실제로 받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주택 외도 세분화가 됐어요. 요 놈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그 밖에 주택 외. 토지 상가. 자, 주거용 오피스텔 면적을 잘 봐야 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되긴 해요. 근데 그 다른 거 가지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그런 거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갖고 어떻게 틀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면적만 잘 보시라고요. 제가 한번 그 화장실에 보니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돼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한번 바꿨다가 욕 뒤지게 먹었지 또. 퍼세식으로 바꿨다가. 퍼세식이냐 푸세식, 재래식 다 안 돼. 그거 친환경 다 안 된다고. 수세식. 그러니까 그거 갖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친환경 정도로는 나올지 않을까요? 안 나와, 안 나와. 냄새나게 그런 거 안 나온다. 면적만 잘 보자. 면적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면적만 잘 보자. 면적만. 85제곱미터까지는 주거용이에요. 초과되면 상가로 보내야 되고. 그게 되게. 그럼 이제 얘는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이잖아요. 세분화시키래. 임대차 등. 그리고 매매교환. 얘가 규제가 세고 요율 0.5%, 0.4%. 0.9일 때 0.8이니까 0.5면 0.4. 덜 받는 게 규제가 세겠네. 짝꿍 이렇게 맞아야죠. 그죠? 자, 문제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 없어. 왜? 주택 외였잖아.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 조례가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요율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주거용 오피스텔 계산 문제가 나와요. 조례가 있어도 개무시하고 외워서 풀어야 돼.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계산 문제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임대차인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서 풀어야 돼. 0.4% 이거를 외워서. 상가도 외워서 푸는 거고 주택만 조례대로. 외우기가 어렵진 않더라. 주거용 오피스텔 몇 프로? 0.5% 외우기 쉽다. 주거용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오피스텔 0.5%.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주택 외에 토지 상가, 그거죠. 그 밖의 주택 외에는 토지나 상가, 주로 상가가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요. 얘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해요. 조례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협의 없으면 0.9%까지 받을 수 있어요. 매매건, 임대차건 뭐건. 외우고 있어야 돼. 상가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었는데 조례가 있어요. 시험지에. 어떻게 해야 돼? 개무시. 외워서 풀어야 돼. 상가는 매매건, 임대차건 0.9%. 주거용 오피스텔도 외워서 풀어야 돼. 오피스텔 0.5%, 임대차 0.4%. 주택만 조례대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278페이지에서 양가로 1번. 주택에서는 뭐가 키워드? 세 번째 줄에 시도 조례. 파란색으로 돼 있죠. 시도 조례예요. 그러니까 강남구 조례, 그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조례란 얘기예요. 시도 조례. 양가로 2번 주택 외도 어떻게 돼 있다? 세분화가 돼 있다. 동그라미 1번이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1번이. 면적만 잘 보세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매매규환 1,000분의 5 0.5%. 임대차 1,000분의 4 0.4%. 조례 X.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은 그 밖의 주택 외죠. 그 밖의 주택에. 양가로 2번의 동그라미 1번은 주거용 오피스텔. 동그라미 2번은 그 밖의 주택 외. 얘는 세분화도 안 돼 있고 두 번째 줄에 0.9%. 1,000분의 9니까 0.9% 이내에서 협의로 정하면 된다고. 협의로. 협의 없으면 0.9%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거고 맨 밑에 파란색은 주택 외는 상가 주로. 상가 얘네들은 본인이 요율을 정하래요. 0.9% 이내에서 정하래. 나는 0.5%만 받을 거야. 정해. 명시하래요. 그리고 그거보다 많이 받으면 초과 보수요. 0.5%라고 본인이 정해놓고 0.6% 받으면요. 0.9%보다 덜 받았잖아. 자기가 정한 거보단 많이 받았잖아요. 초과 보수라고. 주택 외만 자기가 요율을 정하게 돼 있어요. 정하게. 근데 다 0.9% 적어놓고 덜 받아. 그게 낫잖아. 그렇죠? 괜히 0.1% 적었다가 0.2%만 받아도 초과 보수가 되는데 다 0.9% 적어놓고 덜 받고 있어요. 맨 밑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주택은 이런 거 없다. 딱 적어놔야 돼. 주택 외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요율을 정하는 게.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278페이지 맨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은 주택 외만 그런 거지 주택은 이런 거 없다. 주택은 이런 거 없다. 왜 없을까요? 조례. 주택은 조례대로 받으면 되니까. 예, 그런 게 없다. 양가로 3번 실비도 조례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비도. 그럼 뭐만 조례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택 외에. 주택도 조례가 있고 실비도 조례가 있고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조례가 없다. 그리고 굵은색 3번은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중개보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따로 받아도 상관이 없다. 부가가치세는 별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281페이지에서 산출기준 및 방법. 이제 중개보수 계산 문제를 대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거래 금액을 결정하고 요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중개보수예요. 근데 이 중개보수가 몇 명 받는 거? 1방. 1명 받는 거야. 만약에 쌍방 2명 받으면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몇 명 받는지도 잘 봐야 돼. 중개 의뢰인들 몇 명? 2명 곱하기 1을 해야 돼요. 거래 당사자 몇 명? 2명 곱하기 1을 해야 돼. 근데 아무리 봐도 문제를 여러 번 읽어도 1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대요. 어떻게 할 거야? 곱하기 1 하는 거예요. 2명 받는 게 원칙이야. 1명이면은 1명이라고 명확히 나와. 뭐 임차인에게 받는다. 매수인에게 받는다. 딱 나와요. 애매하면 곱하기 2. 2명 받는 거예요. 2명 받는 게 원칙. 아까 중개인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고 2명. 그렇게. 요율은 주택일 때는 조례,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는 외워서, 거래 금액은 매매일 때는 매매대금, 10억이면 10억 그렇게. 전세면 전세 금액 5억이면 5억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임대차.
우리는 요 임대차만 잘 보면 되겠다. 임대차. 어떻게 하는 건데요? 보증금과 월세가 있으면 임대차, 월세잖아요. 전세로 바꾸래. 전세로. 환산보증금. 월세를 무조건 전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이상하게. 어렵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3천에 30만 원이에요. 그 앞에 있는 3천은 의미가 없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가 100을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전세로 환산 바꾸라고. 얼마? 6천. 이게 거래 금액이에요. 앞에 3천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3천에 20만 원이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꿔보세요. 5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 3천에 10만 원이야. 그럼 얼마? 4천. 근데 이 4천도 의미가 없네. 앞에 있는 3천도 의미가 없고 4천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 5천만 원까지는 괜찮아요. 5천만 원 미만이면 다시 해야 돼. 곱하기 70을 다시 해야 돼. 그럼 얼마? 3,700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거래 금액이야. 3천도 아니고 4천도 아니고 3,700. 그러면 2천에 2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4천이네 똑같이. 4천이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왜? 5천만 원 미만이잖아. 곱하기 70을. 그럼 얼마? 3,400. 이게 모든 임대차가 똑같아요. 모든 임대차가. 그러니까 주택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상가건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만 있으면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월세를 전세로 바꿔라. 다만 바꾼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해라? 70을 곱해라. 서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주고자. 상가도 똑같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 주의사항. 5천만 원 나오면 뭐다? 원칙. 얘는 원칙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일 때가 예외고 5천만 원까지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외를 지금 보니까 뭐로 판단해요? 앞에 있는 얘네들로 판단하지 않네? 만약에 요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잖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원칙이잖아요. 왜? 6천, 5천이니까. 이 뒤에 있는 이걸로 판단하지 앞에 있는 보증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환산보증금으로 예외를 판단한다. 그럼 질문. 예외가 잘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적용이 잘 안 된다고. 왜? 환산보증금으로 판단하니까. 앞에 있는 보증금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보증금으로 판단하면 예외가 적용이 잘 될 텐데 전세로 바꾼 금액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잘 적용이 안 된다고. 웬만하면 다 원칙이에요. 1000에 40이래요. 학생들 원룸이었어. 1000에 40. 얼마야? 5천. 그것도 원칙이야. 웬만하면 다 원칙. 보통 그래서 개공들이 다 원칙에 맞춰. 5천만 원 미만 되면 덜 받잖아. 몇만 원 줄어요. 기왕이면 뭐 1000에 40 이렇게 맞춰놓지 다. 원룸이 1000에 40. 제일 많은 게 1000에 40. 그 이유가 그거야. 딱 5천 만들어서 원칙하게 하려고. 괜히 예외가 되면 몇만 원 주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주의하자. 5천만 원은 원칙. 5천만 원은. 그리고 예외를 뒤에 거 환산보증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예외가 잘 적용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81페이지에서 양가로 2번이 임대차에 월세가 있는 경우, 그래서 밑에 있는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된다. 환산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 그건 그냥 원칙이고 5천만 원 미만이면 예외 70을 곱하면 되고. 그렇게. 교환일 때는 큰 거죠. 작은 거 X, 평균의 X, 합산의 X. 그러니까 1억짜리랑 1억 5천짜리를 맞바꾼대요. 그럼 뭐야? 1억 5천 곱하기 요율을 각각 받는 거예요. 작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교환일 때는 큰 거, 작은 걸로 무진장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다른 보통의 모든 법에서는 두 가지를 비교하면 보통 다 작은 거예요. 두 가지가 비교되면 작은 거. 공인중개사 법에서도 그래. 원래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작은 거, 낮은 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빼고.
교환일 때는 두 가지 비교해서 뭐다? 큰 거다. 얘만. 특이해서 잘 나와. 근데 큰 게 맞아요. 어차피 1억 5천과 1억짜리가 교환이 안 되거든요. 이제 교환을 배우셨으니까 알 거야. 1억 5천짜리와 물건 가액이 얘는 1억이래요. 이렇게 교환이 돼요? 안 되잖아요. 얘가 미쳤어? 더 비싼 거 주고 싼 거 받아오게? 그러니까 물건 가액은 이러니까 얘가 물건 가격이 좀 딸리니까 어떻게 돼? 돈으로 줘야지. 5천을. 이게 뭔데? 보충금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얘도 어차피 1억 5천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큰 게 맞잖아요. 이 보충금을 작은 거에 더해줘서 균형을 맞춰주니까. 보충금을 여기다 더해서 2억 이렇게 하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교환일 때는 작은 거 무시하고 그냥 큰 것만 보면 된다. 그거예요. 큰 거 곱하기 요율.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282페이지에서 양가로 4번 거래가 둘 이상일 때 이거 점유계정 매도인이 임차인 되는 거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 그거 이거 해볼게요. 다시 이런 상황 매도인 집을 팔아요. 이게 집이 아니라 상가 주거용 오피스텔 똑같아. 매수인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임대차를 동시에 했어. 얘가 임대인 된 거죠. 얘가 임차인 됐고 매도인이 임차인 된 거 팔고 본인이 거기 세를 사는 거 점유계정 이렇게 부르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 매매만 받을 수 있고 임대차는 못 받는다고. 이거는 이런 상황이면은 매매만 얘도 매매만 얘도 매매만 임대차는 안 줘도 돼.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매매만 받는다고요. 그럼 질문 이런 상황이면 그럼 임대차 계약서 써주는 거예요? 내가 중개보수 못 받는데 써주는 거야? 그래도 써줘야 된다고. 내가 중개를 한 거잖아요. 근데 못 받게 법에서 막아놓은 거야. 아깝다고. 내가 계약서까지 써주는데 못 받아. 매매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을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줬대요. 병에게 임대차. 동시에 있지만 병에게 세를 준 거야. 이런 상황. 이걸 중개하게 됐으면 매매는 어차피 받는 거고 임대차도 받는다고요. 이때는. 왜냐하면 동일 당사자가 아니잖아. 아까는 갑을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은 갑을 병이잖아요. 그때는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병까지 나왔나를 잘 봐야 돼.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갑 을만 나오는 점유계정은 임대차는 개무시하고 매매만. 갑을 병 나왔으면 매매 임대차 다 계산해야 돼.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요. 보세요. 얘는 매도인이니까 매매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줘야 돼요. 매도인이잖아. 그죠? 얘는 매수인이니까 매매 주고요. 임대인이니까 임대차도 주는 거야. 얘 두 번 줘야 돼. 중개보수를. 이쪽으로 한 번 주고 이쪽으로 한 번 주고. 얘는 임차인이니까 임대차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중개했으면 1타 4피 짭짤 1타 4피 얘가 이사 안 나가고 눌러 살라 그래. 어떻게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 붙여야지. 그래야 1타 4피 얘가 여기 눌러 살면 임대차 못 받잖아. 쫓아내고 다른 사람을 소개시키자. 1타 4피 1타 5피도 돼. 왜? 얘가 나가면서 집도 구할 거 아니야. 또 중개해주면 1타 5피 개짭짤 밥 사러 와야 된다고. 이거예요. 계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죠. 갑을 병 여기서. 그래서 매매가 예를 들어서 2억이었고 여기에 3천에 20이었어요. 그리고 주택이었어. 주택이니까 조례가 있겠죠. 조례를 봤더니 조례 내용이 매매는 0.4% 임대차도 0.4%래. 조례가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찾아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일 때는 조례가 시험지에 나오니까 찾아서 곱하면 돼.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 이걸 다 중개했을 때 을에게 받는 거 얼마인가 계산해봐라. 을에게 받는 거. 그럼 매매랑 임대차를 다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을은 매매도 주고 임대차 주니까.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하는 건데? 2억 곱하기 0.004%니까 8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임대차는요? 이게 얼마인데? 5천만 원이잖아.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2천이니까 5천. 5천은 원칙. 70을 다시 곱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5천 곱하기 요율
0.004. 자, 얘네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0.004? 시험지에, 조례 찾아서 그냥 곱하면 된다고. 주택일 때는 조례니까. 얼마? 20만 원. 4, 5, 20만 원. 100만 원. 어른 100만 원. 그럼 이거는 안 나왔어요. 요것만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중개했을 때 갑을병 3명에게 모두 받는 거 얼마인가? 이게 안 나왔다고, 지금까지는. 얼마? 200. 왜? 갑은 매도인이니까 80, 을은 100, 병은 임차인이니까 20, 그래서 200. 그것만 안 나왔어요. 그 문제가 여기는 1번 문제죠. 283페이지에서 1번 문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봐야 된다. 갑 을만 나왔나 갑을 벼만 나왔나. 밑에 있는 2번 문제도 보세요. 2번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전용 면적 70제곱미터니까 눈치를 딱 채야지. 아, 이거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주거용이구나. 그럼 요율을 외우고 있어야죠. 매매기간 0.5%, 임대차 0.4%, 0.4% 임대차니까. 그리고 한 명 받는 거예요. 한 명 받는 거. 2명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 2천에 월차임 25만 원. 어떻게 하는 거야? 응? 2천만 원 더하기 25만 원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4,500이 나오잖아요. 4,500은 제껴야지.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얘는 제끼고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얼마 나오는데 3,750만 원이 나와요. 이거 암산으로 하는 건가? 아니죠. 우리에겐 뭐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그걸로 하면 돼. 암산으로 돼도 계산기로 하셔야 돼. 실수하니까. 여러분을 못 믿겠어. 무조건 계산기로. 이거 곱하기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문제에. 뭐란 얘기야 이거. 외워서 풀란 얘기지 이거를. 0.4%를 외워서 풀란 얘기야. 그럼 곱해야죠. 0.004니까 얼마? 15만 원 나와요. 우리에겐 뭐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그걸로 하면 되지. 15만 원. 답은 15만 원. 그렇게 하는 거잖아. 어렵지가 않고. 연습만 좀 하시면 올해는 나올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계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284페이지에서 양가로 5번. 겸용 건축물은 이거죠. 상가주택 이렇게 부르는 거. 상가주택. 어떻게 생긴 거냐면 여기 상가, 여기 주택. 이 건물 전체를 거래해요. 면적을 비교해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싸그리 다 주택이래요. 싹 다 주택. 주택, 다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래요. 그럼 뭐야? 상가로 가는 거야. 주택 외. 상가로 가라고. 여기서는 상가. 이렇게. 그럼 같대요. 뭐로 가는 거야? 주택.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니까 같거나 크면 주택. 주택 면적이 더 적게 되면은 주택 외. 상가로 보내면 되고.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건물 전체를 거래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건물 전체를 거래했을 때만. 상가 부분만 거래하는 거 중개했대요. 상가. 상가 임대차 중개했어요. 그럼 상가라고. 그거는. 건물 전체를 거래할 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정하라고. 둘 중에 하나를. 면적을 비교해서. 이렇게까지만 나오면 뭐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고 작년 재작년에 나왔고 다 나왔거든요. 이 표현들이. 근데 아직 요거는 안 나왔어.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모의고사 내보니까 다 틀려.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다고. 자, 보세요.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래요. 주택 외 면적이 2분의 1 초과다. 이때 뭘로 가는 거야? 맞췄어요. 주택 외로 가야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고. 주택 외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주택 외로 가야지.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클 때만 주택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요 두 가지가 같은 말이었던 거죠, 사실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면적은 2분의 1 초과가 된 거예요.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주택 외로 간 거지. 예. 혹시 모르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작년 나왔고 재작년 나왔고 계속 나오니까 지금. 안 나온 게 요 표현이 안 나왔으니까 요 표현도 혹시 모르니까 잘 봐두자. 근데 어렵지가 않다. 주택 외 면적이 더 크니까 주택 외로 보내면 된다고. 그거는. 주택 면적이 같거나 크면
주택인 거고. 그렇게. 양가로 6번. 분양권도 무진장 나왔네? 분양권도 어렵지 않아요. 얘도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건데 그게 뭔지만 알면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권이면 주택요율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총 분양가 그러니까 분양 대금을 말하죠. 5억이었대요. 5억. 근데 계약금 5천 들어갔대요. 중도금 1억 들어갔어. 이 상태에 있는 분양권이 지금. 이 상태에. 프리미엄이 붙었네. 5천. 그러면 거래 금액을 산정해 보래요. 어차피 요율은 주택 요율이니까 거기서 곱하면 되고 조례 찾아서 주택이니까 아파트 분양권은. 거래 금액은 얼마인데?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총 분양가가.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이지. 2억. 요 세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이건 의미가 없다고. 기납입금,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근데 이제 요건 안 나왔어. 중도금 1억인데 대출 받았대요. 중도금을 대출 받아서 냈어. 그래도 2억. 대출 받아서 낸 거잖아. 낸 돈이잖아요. 난 구경도 못했지만 낸 거라고. 2억 그렇게. 그래서 융자금, 대출금도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해주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자. 그래서 거기 파란색의 산출 방법이 계약금 더하기 중도금 납부에. 계약금은 어차피 계약서 쓸 때 냈으니까 계약금 돈 낸 거고 중도금은 낸 것만. 안 낸 것 말고 기납부된 중도금 낸 거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이게 기납입금 더하기 프리미엄 그렇게 된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더하기 프리미엄. 됐고. 양가로 7번 적용 조례가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예요. 중개 대상물 소재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 사무소 위치가 중요해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중개 대상물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분사무소라면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양가로 8번에 있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 질문 드려볼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하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주된. 분사무소 휴업 신고는 주된. 분사무소 폐업 신고는 주된. 슬슬 짜증나잖아. 그죠? 분사무소만 업무 정지 누가 주는 거야? 주된. 분사무소 모든 일 처리는 다 주된 걔가 하라고. 그럼 분사무소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그건 일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돈 받는 거잖아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주의하시고.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 이것도 제가 한번 모의고사 냈다가 욕 뒤지게 먹어서 그다음부터 안 내는데 잘 봐야 돼. 서울에 있는 사무소예요. 내 사무소 서울에 있어. 부산에 있는 상가를 준 게 있어요. 무슨 조례야? 내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상가는 부산에 있어요. 해운대에 있는 거 준 게 있어. 조례가 없어. 상가잖아. 주택. 그래서 욕을 뒤지게 먹었지. 그건 상가잖아요. 상가는 외우고 있어야지. 상가 아까 외우고 있었잖아. 0.9% 그거 외워서 풀어야지. 상가는. 조례를 쳐다볼 필요가 없다고. 상가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친절하게 중개대상물을 주택인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양가로 7번에 중개사무소 소재지와 중개대상물 주택 소재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우리 문제도 주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상감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도 우리 책처럼 나와요. 최근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285페이지에서 양가로 9번 권리금이 있는 경우 권리금은 무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간도 무시. 권리금 무시, 기간도 무시. 다 무시하자. 뭐 1년이건 2년이건 뭐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정말 그것도 단기 임대차도 상관이 없어. 그냥 무시, 기간 무시. 권리금도 보증금에 더하는 거 아니죠? 별도의 수고비를 받는 거예요. 권리금 받는 거 도와주고 왕창 받았대. 초과보수 아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중개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면 돼. 양가로 10번 공동중개는 각자 자기 중개의뢰에게 받으면 되고 물론 합의해서
몰아주기 가능해요. 나 안 받고 네가 다 가져. 가능하다고. 그게. 약정이 없으면 각자 자기 중개의뢰인에게. 굵은색 5번. 중개보수 실비 영수증 크게 적어놔야지. 없다. 없어. 중개보수 영수증이 없어요. 옛날에 있다가 다 삭제가 돼서 없고 뭐는 있죠? CF. 또 적어놔야겠다. CF. 제목 옆에다가 없다 적어놓고 맨 밑에다가 CF. 매수 신청 대리. 이 보수의 영수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나 잘 봐야죠. 중개보수는 영수증이 없어.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이 있어요. 작성 교부까지 의무가 있고 서식도 있어요. 매수 신청 대리 보수는. 그래서 거기서 잘 나오네. 이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서 영수증이 있다 보니까 중개보수에서는 영수증이 없고 그렇게 하면 되고. 됐고 다음 페이지에 286페이지에서 중개보수 한도 초과 시 제재와 효과는 제재는 초과보수 받으면 1학년 일반짜리 금지행위예요. 명초 판매, 초과보수 1학년 일반짜리. 행정처분은 임등치, 계공은 임등치. 항상 제재는 누구만 잘 보면 돼? 계공만 잘 보면 돼요. 계공, 임등치고. 효과는 초과 부분은 무효.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 자, 질문 드려볼게요. 초과 보수 받았어. 한도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 받았어요. 매매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아요. 유효. 뭐만 무효? 20만 원만 무효. 초과 부분만 무효. 부당이득 반환. 그러면 돌려줬대요. 괜찮나? 안 괜찮죠. 받는 순간에 금지행위가 된 거예요. 옆에 문제 풀어볼게요. 중개보수 틀린 거. 1번 주택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조례, 시도조례,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광도, 얘가 시도 같은 말이에요. 특광도, 특별자치도까지 하면 시도 같은 말이다. 특광도가 시도. 주택조례 맞고. 2번 주택 외니까 조례가 있으면 안 되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건데 합산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 합산해서 받는 한도가 1,000분의 9가 아니라 각각 받는 거. 한도는 일방으로 판단한다. 합산해서 받는 한도가 1,000분의 9가 아니라 일방, 한쪽으로 받는 한도가 1,000분의 9. 이렇게 나온 적은 없지만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겠네.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다. 한 번. 3번은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같거나 크면. 4번은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 떼본 거 누구에게? 이전 의뢰인, 집주인에게. 계약금 등 반환채무 이행보장은 취득 의뢰인. 맞는 거고. 권리관계 확인은 이전 의뢰인에게. 교환일 때는 큰 거. 맞죠? 그렇게 됐고. 보시면 되고. 288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는요. 이 문제를 끝으로 계속 안 나왔는데, 자, 차이는, 세 번째 줄, 차이는 이게 빼란 얘기야. 차이는. 매매 중개보수 계산하고 임대차 중개보수 계산해서 빼란 얘기예요. 차이는. 근데 이 문제가 나온 이후로 저한테 질문이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왜 빼니? 차이는. 이거 선생님은 왜 빼는 거예요? 저도 몰라. 제가 낸 게 아니잖아. 출제위원이 빼라면 빼야지 뭐 어떡하겠어. 제가 낸 게 아니잖아요. 이걸 왜 빼는지를 저한테 질문해. 차이는. 이거 왜 빼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저도. 아니, 빼라면 빼고 더하라면 더하고 곱하라면 곱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출제위원이. 매매를 계산해보고 임대차도 계산해보고 빼보래. 빼기 문제예요. 응? 왜 빼는지는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럼 보세요. 이제 주택이니까 이 조례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택이니까 이 박스에 있는 이 요율표대로 풀어야 된다고. 주택이니까. 그럼 매매 얼마예요? 지금 6천 곱하기 0.5%니까 30만 원 맞죠? 30만 원. 매매는 30만 원. 임대차는요? 기간은 의미가 없잖아. 2년이건 1년이건 무시하고. 보증금 1,500, 월차임 32면 얼만데? 4,500. 5천만 원 미만이네? 곱하기 70을 다시 하면 얼만데요? 3,600. 3,600. 그러면 3,600. 70을 다시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계산기가 있다. 3,600 곱하기 얼마? 0.4% 임대차는. 자, 왜 0.4% 이걸 왜 곱하는 거예요? 주택이니까 이 표대로 그냥 풀어야 된다고. 주택이면. 만약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0.5%, 0.4% 외워서
상가면 0.9%, 0.9% 외워서 주택이면 조례 표대로 풀라고 여기 있는 거. 시험지에 나와 있는 거대로 주택이면. 응? 그럼 0.5%. 5천만 원 미만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0.5% 곱해야죠. 그렇게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미만이었으니까 3,600이니까 0.5% 곱하면 얼마? 18만 원이네. 빼면 12만 원. 그렇게 하는 거죠. 됐고. 밑에 해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계산은 어렵지 않은데 다만 빼기 문제였다는 거. 왜 빼는지는 저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출제원이 빼라니까 뺀 거다. 그거만 보고 이제 금지행위도 중요하죠. 금지행위도 2.5문제까지 나와요. 그 3문제 가까이 나온다고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2.5문제 정도 나왔고 2문제가 딱 나오고 한 문제가 막 사례로 막 껴서 막 나와서 2.5문제 정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라서 중요하다. 좀 쉬었다가 금지행위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